김성태가 들어왔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아직은 내일 들어오지 않나? 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 들어오면 바로 검찰에 잡혀가서 2주 동안 접견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접견 2주 동안 불허한다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쌍방울 키맹 김성태 곧 귀국. 이재명 변호사비 수사 급물살. 뭐 이재명과 얽히고 설킨 쌍방울 김성태에 쏠린 시선. 여 이재명 조폭과 남다른 골이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소재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와 조폭을 연결하려고 그래서 국회에서 돈다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거짓임이 폭로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진실이 뭘까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성태 씨가 인터뷰했잖아요. 네, 지금 나옵니다. 나는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 있을 수도 없고 다음 화면 그 사람 보여주시죠. 때문에 오히려 초토화됐다. 우리 네, 내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네, 수사 KBS와 환경이나 네, 예, 가족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빨리 들어가서 사실을 밝히겠다. 무슨 음. 뜻이냐? 친동생이 구속영장 청구됐고 여동생 남편은 태국 파타야 감옥에 가 있고 사촌형은 저랑 같이 구속돼서 집안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네. 만날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 이재명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저 KBS가 보도할 때 검찰 압박 때문에 한국행 결심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정말 이것도 저 집안도 풍비박산이네요. 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이건 정말 희대의 코미디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저때 2억 5천만 원 변호사비 줬고 그게 다 돈 거래 내역으로 검찰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팩트 체크한 저 보시면 웹자보 보시면 이재명도 아니고 이재명의 변호사도 아니고 이재명의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쌍방울로부터 20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면 헷갈려요. 자 이재명 아니고 자 이재명의 변호사는 이태영 변호사 아니고 네. 이태영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이남석이라는 변호사가 쌍방울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는데 네. 그 이남석은 바로 맨 아래 쭉 내려가 보면 특수부 출신 검사 이남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네. 용산 윤우진 세무서장 네, 소개시켜준 소개해준. 돈 바로 그 사람이다. 근데 네. 그 사람이 어떠한 식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왔냐? 에스크로 20억을 에스크로하는 방식이었다. M&A 하는 과정에서. 근데 찾아갔대요. 그래서 네, 이게 네, M&A가 안 돌려줬다.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태영 변호사가 있는 로펌이 탈탈탈탈 털렸는데 오히려 털다 보니까 이남석이가 연결고리가 나와가지고 되게 당황했었다 검찰에서 뭐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건 오히려 그 이남석 변호사도 황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혀 다른데 그 20억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 그 장영화 변호사라는 네, 나온 거잖아요. 몇 명이 그냥 얘기하다가 지네끼리. 장난처럼 나왔다가 사실은 이거 우리가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해서 또 끝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쌍방울 저 변호사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쌍방울의 사회이사에 이남석 친구들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특수부 검사들. 예, 예. 예. 그래서 일단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러면서 김성태와 엮어서 장난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은 불안해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인터뷰를 놓고 어떻게 보도했나 한번 보실래요? 네. 조선일보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아 이거는 이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다음 이거는 이슈고. 다음이고요. 이건 정민영이 거. 조선일보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예, 이거 아니고 조선일보 그 캡처한 거랑 KBS 캡처한 거. 근데 나는 정말 그 속담에 옛날 속담에 왜 하여튼간에 뭐가 그 아니 땐 구멍에 연기 날라. 아니 땐 굴뚝에 굴뚝에 연기 날라. 날라.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연기를 누가 요만한 정말 성냥개비 하나로 누군가 정말 술자리에서 피워. 그리고 연기가 조금 났어.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누군가가 고발을 하고 그거를 조사를 하고 관련되는 기업들 샅샅이 조사하고 그 기업은 도망가고 딴 여러 가지 또 관련해 가지고 도망가고
이런 식의 일이 아니고 뭐냐면 예전에도 있었지만은 이런 게 난 지금 21세기에 여전히 이런 일을 검찰에서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게 너무 저는 한심해. 그 이유를 알아요. 특수부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입니다. 글쎄. 예, 그래서 정치를 특수부 검사가 수사하듯이 하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3인 성어죠. 세 무슨 사람이 말이야? 없는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셋이 얘기하면 네. 호랑이가 나타난다. 3인 성어 그런 형국인데요. 저기 보십시오. 조선일보가 저렇게 보도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재명 때문에 내 인생 초토화. 그는 이재명을 검찰이 잡는 바람에 검찰이 나를 잡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 인생 아까 얘기했잖아. 와이프는 어떻게 되고 자기 동생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초토화가 되지. 네, 그리고 북에는 그래, 개인 검찰의 된 문제라고 얘기를 해야지 조선아. 아니 조선은 이제 그 중에서 어. 사실은 김성태 전 회장의 인터뷰가 조선일보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실망스러운 인터뷰겠어요. 글쎄요. 그런데 원래 제목은 이겁니다. 글쎄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검찰 압박에 한국행, 북에는 개인 돈 줬다. 예. 이게 검찰 압박이 핵심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식의 왜곡이 마구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방송 보시고 좀 널리 알려주세요. 저는 한마디로 그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건 정말 희대의 블랙 코미디식 정치 조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망하시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도 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민용 회계사 있죠? 네, 정민용 회계사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매경 보도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저거 보십시오. 저거는 꼭 이재명 시장이 직접 개입한 것 같잖아요. 일정 당겨라. 근데 일정 당기라고 하는 게 죄가 됩니까? 당연히 일정 당겨야죠. 그럼 일정 늦추라고 할까요? 정말 대장동 질리지도 않는지 계속 질르는데요. 진짜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정민용 회계사 재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건 뭐 노영희 변호사님. 그러니까는 재판에 보면은 요즘에 검사들이 이게 다 똘똘 뭉쳐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검찰이나 그 변호인들이 자기 입장에서 각각 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의뢰인을 위한 혹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는 식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녹취록도 나왔습니다만은 정민현 변호사 관련해서 지금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위에 보면은 검찰 조사 때 혼자 딴소리하면 불이익 당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사실은 이재명이 개입된 게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검찰이 너무 놀라가지고 검찰 조서에 있는 걸 보고 내가 너를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판사한테 보여주려고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같이 대답을 하냐 이렇게 놀랬다는 건데 검찰이 정민환 변호사에게 뭐 확정 이익 방침이라든가 건설회사 배제 방침 등을 언급한 적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요구할 것으로 의심되는 조항들을 물어봤더니 오히려 정 변호사는 제가 들어간 자리는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아예 해버렸다는 거고 저희가 보고하러 들어간 2014년 12월 31일에 그 이후에 한 번 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인 워딩으로 지시받은 게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대답이 나왔고요. 제가 지금 안 보입니다만은 증인의 정 변호사와 검찰이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됐다. 특히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검찰이 특정한 방향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니까 당황해서 정 변호사가 그냥 썼다는 조사를 그대로 읽으며 반박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가 나 그렇게 쓴 거 맞다. 왜 그랬느냐? 나 혼자 딴소리하면 불이익 당한다고 검찰이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김만배 변호사가 네. 사실 한 거랑 똑같은 패턴이 나타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는 남욱의 진술 이게 지금 현재 그 이재명 전 시장에게 불리한 보도, 불리한 발언은 거의 남욱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떤 언론은 남욱발이라는 것을 거의 알리지 않고 안 써. 얘기해요. 예, 마치 안 딴 사람이 써갑니다. 말한 것처럼. 거기 김만배가 말한 것처럼 해놓고는 그래서 보니까 남욱이에요. 나중에 딱 읽어보면 아니다. 그리고 네. 그다음에 꼭 마지막으로 나오는 양심적인 언론사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남욱 변호사는 이렇게 이렇게 그러한 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된 것은 없다. 네. 게다가 아니, 근데 정말 이건 중요한 게요. 우리가 정말 공판 중심주의가 돼서 너무나 다행인데 사실 외국의 경우에는요.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경찰이 조사할 때
그게 기사화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피의 사실 공포하고 있는 피의 사실 거죠. 공표하는 게 워낙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일단 기소장이 나오면 공소가 되면은 그 공소장 그때는 이제 증거와 이런 게 다 있는 거니까 그걸 근거로 분석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재판 과정이 제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공판에서 나온 게 마지막으로 제일 합리적이라고 보는 네, 거기 네. 때문에 지금 이게 합리적인 겁니다. 네. 그 전에 나온 것들은 다 검찰의 압력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기사화됐던 것이고 지금 나오는 게 진짜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영학 녹취록이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1,300페이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녹취록 공개로 검찰이 그동안에 얼마나 편파 수사, 이재명 타겟형 수사를 하고 있는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언론사에서도 지금 녹취록을 보도하고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보 유튜브들에서도 하나하나 쪼개서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직접 뉴스타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녹취록을 한번 보셨으면 이게 좋겠습니다. 파일이 5개로 나눠져 있어요. 네. 1, 2, 3, 4, 5 해가지고 나눠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보시기 어려워요. 1325페이지고 글쎄요. 너무 많아서 그럴 때는 그냥 책한권 분량이 그 분석한 거 기사를 그냥 잘 꼼꼼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MBC에서도 지금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대장동 재판은 계속 이어집니다. 김만배가 회복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만배가 출석한 재판도 진행됩니다. 재판 과정도 면밀히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